안녕하세요, 임모스입니다. 오늘은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진 저와 제 남자친구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ENFP, 남자친구는 ISFJ인데요. 그동안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로 맞추어 나갔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행동파이고 남자친구는 신중파입니다. 돌다리가 있으면 발부터 뻗어보는 게 저이고 나뭇가지로 돌다리를 두들겨서 확인해보고 건너는 게 남자친구죠. 그러다 보니 재테크 성향도 달랐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2016년도부터 쭉 살펴보자면 우선 저는 굉장히 욜로족에 여행병, 장비병에 빠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없었죠. 반면 오빠는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하며 적금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저도 오빠도 적금 말고는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주식, 대출은 패가망신을 시키는 무서운 걸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다 100원 벌어 90원을 써버리는 저를 지켜보는 오빠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적금 통장과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지금처럼 못 쓴다고? 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오빠 말을 듣다 보니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면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적금 통장과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은 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적금을 든 초반에는 생활비가 줄다 보니 즐겁자고 사는 인생인데 난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오빠에게 찡찡거리기도 했지만 옆에서 오빠는 조금만 더 참고 모으다 보면 돈이 쌓이는 즐거움도 알게 될 거야 라며 제가 적금을 깨지 않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니 저도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천 단위의 목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가을 저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투자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안 하는 게 더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편집을 바로 멈추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때 오빠에게도 주식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지만 오빠는 시작 전에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하여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초반에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영상 편집을 하다가 유망하다는 ETF 종목을 들으면 무지성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수만 늘어나고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총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고 오빠는 이때다 싶었는지 적금을 깨고 저보다 더 큰 금액을 과감하게 투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적금을 깨고 ETF를 매수하긴 했지만 막상 너무 많이 빠지니 겁이 나서 오빠처럼 투자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정이 올 때마다 오빠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들 중 하나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면 조금 배가 아프긴 하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신중하게 행동했던 오빠를 답답해하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지금은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금융 투자와 비슷했어요. 2020년 여름 저는 부동산 쿨TV의 편집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후회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소장님이 좋다는 지역에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오빠와 데이트하는 날이면 임장을 같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집을 사려니 이미 오른 집값에 자금이 부족하여 오빠와 함께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아직 결혼할 날짜가 많이 남다 보니 양가 부모님이 조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20대인 제 자식이 남자친구가 덜컥 집을 산다고 하면 굉장히 반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에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PT를 준비했습니다. 사려고 하는 집 주변의 개발 호재들과 주택 공급량을 정리하여 지금 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부모님들께 가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집 같은데 이땐 집을 너무 사고 싶기도 했고 오빠도 열심히 저를 도와준 덕분에 노력이 통했는지 결국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집을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 계약 직전에 매물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는 도중에 중도금으로 60% 이상을 요구해서 이건 힘들다고 하니 매도자가 부동산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쳐가는 도중에 저는 집 사는 걸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옆에서 오빠가 묵묵하게 지켜주는 덕분에 결국 저희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올리 모델링 된 집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다른 걸 확인 안 하고 가계약금을 쏘려고 했었는데요. 오빠가 옆에서 진정을 시켜준 덕분에 이성을 찾고 가계약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을 사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가계약금을 쏘았으면 돈만 날릴 뻔했어요. 행동력은 좋지만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제 옆에 신중한 오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재테크를 할 때 도전을 좋아하는 제가 행동력으로 투자의 문을 열고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건지는 남자친구가 확인을 해주며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졌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저의 삶도 상호 보완을 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거나 나의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산도 행복도 잘 꾸려나갔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